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셰프 복셰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오늘은 저희가 MZ세대,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MZ세대와 HR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에 딜로이트에서 MZ세대에 관한 서베이를 하나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 서베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MZ세대가 등장하면서 HR 변화가 정말 크고 네. 그리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딜로이트에서 아주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서베이를 한번 쫙 살펴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직률에 관한 부분인데요. 대사직 현상이라고 해서 자발적 이직률이 전례 없이 높은 시대가 도래했는데 우리 MZ세대들이 이직을 결정하는 이유가 무엇으로 조사되었나요? 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M과 G, 밀레니얼과 Z세대의 합성어인데 네. 최근에는 MZ를 구분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령대가 너무 넓게 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은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부터 네. 1995년생까지 정도로 보고요. 네. 그 다음에 Z세대는 1996년부터 2010년대 초반 세대로 봅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치면은 한 30년이 넘는 기간이 되는데 이 세대를 하나로 묶는 게 조금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한번 구분해서 서베이도 이루어졌는데요. 네. 먼저 밀레니얼들이 회사를 이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내 가치나 업무 성과를 인정받지 못해서 네. 세 번째는 업무 환경이 정신 건강에 해로워서 네 번째는 번아웃 상태여서 네. 다섯 번째는 내가 제시하는 피드백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Z세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같았어요. 급여가 충분치 않아서 네. 두 번째부터 좀 차이가 있는데요. 번아웃 상태여서가 두 번째로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 가치나 업무 성과를 인정받지 못해서 그리고 네 번째가 내가 제시하는 피드백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리고 업무 환경이 정신건강에 해로워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좀 특징적인 것은 급여에 대한 이야기는 동일했네요. 예. 근데 강동사님 이거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체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서베이를 보시면은 현재 MZ세대의 최대 우려가 생활비, 재정 문제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급여가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두 번째가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 가치나 업무 성과를 인정받지 못해서 이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대학 진학률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학 진학률이 현재 70%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시대인데 업무 난이도는 예전과 변한 게 없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일을 한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완전 동의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 물가 속에서 내 급여를 바라보게 되면 이제 한없이 머리가 아파지는데 맞습니다. MZ세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직장 내 업무를 바라보게 되면 네. 과연 대학을 반드시 나와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맞습니다. 대학을 나와야 할 수 있는 업무는 정말 일터의 일부 업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대학을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대학 나왔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네. 어쨌든 4년이라는 시간을 쓰고 그리고 대학 진학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비용에 비해서 직장에서 얻어가는 가치는 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직을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와 반대로 어떤 이유로 잔류를 하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이번 질문은 이제 잔류를 결정하는 이유인데요. 네. 먼저 밀레니얼 세대부터 한번 살펴보면 네. 워라밸이 훌륭해서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업무 성취도 때문에 네. 세 번째가 직장 문화가 긍정적이어서 네 번째 커리어 발전 기회가 있어서 네. 다섯 번째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Z세대는 좀 달랐어요. 네. 첫 번째는 같아요. 워라밸이 훌륭해서. 근데 두 번째부터가 변경이 있는데요. 네. 직장 문화가 긍정적이어서 그리고 업무 성취도 때문에 그리고 커리어 발전 기회가 있어서 그리고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 네. 워라밸이 훌륭해서가 44에서 46%. 네. 워라밸이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거고 네, 네. 두 번째
번째가 직장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네.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떻게 강동사님 보실 때 어떠신가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MZ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 네. 봐요. 네. 워라벨이 훌륭해서 잔류를 한다. 워라벨이 훌륭한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 예당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취미생활이라든지 자기개발이라든지 굉장히 또 많은 정보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워라벨이 잔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이렇게 MZ세대가 등장을 하고 MZ세대가 이직을 하는 이유 그리고 잔류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서베이를 저희가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영상을 찍은 그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기업의 HR이 이 변화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혼란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임원들은 네. 그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예전 방식에 대한 향수 그리고 그 성공 방정식에 대한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런 서베이는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는데요. 네. 지금 우리의 MZ세대가 조직 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거의 70-80%에 달합니다. 네. 80년대생 이후 우리 조직 구성원들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과연 우리의 HR은 언제 머물러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혁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HR이 변화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러한 MZ의 생각을 반영했을 때 우리의 인사제도의 방향성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네. 그리고 리더십의 변화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조직 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는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 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HR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대가 변화된 만큼 HR도 변화돼야 된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MZ세대와 HR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